응답하라 1987 드라마보다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 정치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자, 정치 고수 중에 고수 두 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SBS 임광기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유인태 의원님 미국 다녀오셨다고요? 예. 아,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잘 계시고요. 그건 몰래 나 서부만 갔다 왔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지방선거 이후에 개각설이 나오는데 말이죠. 정부 출범하고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개각 이야기가 슬슬 나올 때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니 뭐 1년하고 벌써 그만두냐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새로 또 장관 세우면은 인사청문회 거쳐야 되는데 이 지난한 과정 과연 뭐 순탄하게 갈 수 있을지 의문인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 1년 됐으면은 이제 뭐 좀 평가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조금 그동안에 그 뭐 제대로 성과를 못 낸 분들 예.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예. 개각 필요성은 있겠죠. 예. 그 가장 잘한 장관, 못한 장관 꼽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제가 그 에이, 저번에 계셨는데 또 뭐 또 정치 고수신데 딱 보면 나오실 거 근데 아닙니까? 여론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 뭐 이렇게 여론조사 한 걸 보니까 예. 그 높은 고공 지지를 유지하면서도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점수가 낮은 예. 분야는 그 해당 부처 장관한테 예.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닌가. 뭐 저기 그 자료 보시면 나오니까 저한테 그 어느 장관이라고 이름 들을 생각은 마시고. 저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여성가족부가 지금 꼽히고 있는데 교육부도 개각 대상으로 그때 꼽히고 점수는 있고요.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 신뢰가 아주 낮았죠. 아, 그래요? 아니 그 네, 김상곤 교육감 하면은 김상곤 그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이분 하면은 또 경기도 교육감 하면서 무상급식도 도입하고 혁신학교도 도입하고 그래서 상당히 신망이 높은 편인데 왜 이렇게 또 힘을 못 쓰는 건지. 하여튼 지난번 대통령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예. 각 항목별로 조사한 걸 보니까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은 걸로 나왔고 아주 점수가 낮게 나왔고. 그래요. 뭐 또 뭐 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뭐 아시다시피 뭐 몇 가지 요새 미세먼지나 뭐 이런 거에 대해 또 지난번에 뭐 저거 뭐죠 쓰레기 왜 대란이 예. 뭐 그거 대처도 그렇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 국민들이 참 그거 보면 날카로워요. 예. 대통령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고공으로 달려도 그런 데서는 또 탁탁 짚는 것 같아요. 네. 민생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니까 말이죠. 예. 임광기 논설위원님도 한번 제 평가해 주시죠. 생각에는 누구보다도요.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인기는 굉장히 높은데 예. 지금 장관들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 우리가 장관들에게 책임 정치를 한다고 권한을 많이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해요. 어느 장관 할 것 없이 존재가 잘 안 보이는 것이 임명은 했는데 권한도 주고 책임도 물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권한보다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서 그게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예. 자, 뭐 지방자치 좋죠. 뭐 명분이야. 풀풀이 민주주의. 또 사실 우리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가서 동네 살림을 챙기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그림을 우리는 떠올렸다가 지금은 말이죠. 뭐 굳이 있어야 하나. 그게 저는 아마도 정당 공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과거에 예. 시장 군수 중앙에서 임명해가지고 와서 한 1, 2년 있다가 가는데 그 사람은 어디 더 좋은 자리 가고 승진하려고 예. 중앙만 쳐다봤지 주민 쳐다봤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뽑힌 사람들 어떻게든지 그 조금 더 주민들에게 점수를 달라고 그래서 예. 재선하려고 예. 한번 자꾸 지방자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치가 워낙 불신을 받다 보니까 예.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은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 관존민비라고 그래서 예. 이 관의 그 문턱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그래도 뭐 이게 구의회가 있고 기초의회가 있고 하니까 요새 공무원들 그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옛날하고 비교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한번 하고 상대적으로 지금이 얼마나 좋은 세월인가 이 지방 자치가 실시되고 나서 좀 그렇게들 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광역의회는 뭐고 기초의회는 뭐고 이걸 나눌 이유가 뭐가 있는지. 네, 일단 기초단체가 있고 광역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예. 시도
시도 그러니까 광역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17개 시도가 있습니다. 네, 서울, 거기를 이제 부산, 뭐 광역자치단체라고 하죠.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거기 밑에 있는 시, 군, 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기초의회가 있는 거죠. 강남구청장, 예, 뭐 혹은 뭐 아산시, 어디 군주 밑에 군청이라든가. 예, 예. 그래서 양쪽에 투 트랙으로 해서 같이 나가는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일반인들은 잘 헷갈리니까 네. 왜 그럼 우리 성남시 분당구에는 구의회가 없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예. 그런 구는 예. 기초단체의 구가 아니죠. 그렇죠. 기초단체는 거기는 성남시고. 그렇습니다. 예. 예.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시 산하에 구를 둔 거지. 뭐 지금 뭐 서울에 있는 이런 자치구하고는 다른 성격의 구죠. 그렇습니다. 예, 예. 주민을 대표하고요. 기초단체의 중요 사항을 의결 심의하고 예. 특히 예산 결산이요. 그다음에 자치행정 감시하고 예.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요즘에 보면 기초단체가 보면은요. 뭐 둘레길이라든가 예. 뭐 축제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물론 뭐 예산을 뭐 낭비하고 이런 것들도 지적이 있지만은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를 쳐다보지 않고 주민을 그러니까 자기네 구 시민들을 바라보는 그런 행정들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행정구역 단계가 말이죠. 이 통신이 별로 발달 안 하고 하던 네. 예. 아. 뭐 옛날에 뭐 전화도 제대로 안 되고 왜 네. 그 시절에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저 구시 읍면동 뭐 이래가지고 예, 예, 예. 이게 지금 얼마나 이제 통신이 발달하고 예. 굳이 이럴 필요가 있냐. 예. 한 단계를 줄여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광역을 예. 이제 없애고 이제 말하자면 한 전국을 네. 한 100개 정도의 예. 기초단체를 저 중간 단체를 놓고 네. 그 밑에 이제 기초단체 비슷하게 가는 게 네. 한 단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거는 그 벌써 이런 행정 체계가 만들어진 게 일제 때 만들어진 거예요. 아, 예. 시도 이런 광역단체를 없애고 기초단체 여러 개를 좀 하나로 묶고 해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는 예, 예. 우리 시각에는 일리는 있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예, 이게 그 개선한다는 쉬운 노릇은 아니죠. 행정구역 개편은 굉장히 복잡한 이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예. 지방자치제의 현재 문제점 중에서는요. 예. 이 기초의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에 제일 기본 단위가 제일 인구 너무 작은 데들이요. 그런 데들도 7명이에요. 의회가 의원이. 예, 예. 근데 의회가 7명이서 하면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 상임위원장 들으면 전부가 다 가져요. 과연 7명으로서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지적이 계속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광역시 예. 예를 들어 서울시라든가 울산시 예. 거기에도 구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참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에요. 예. 기초의원들이 한때는 또 급여를 안 받던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급여를 안 받았죠. 무보수 명예직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회의 있을 때만 주는 거마비만 줬었어요. 예, 예. 그랬더니 문제가 많아졌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첫째는 정말로 제대로 할 만한 사람들은 월급이 없으니까 출마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조금 뭐 좀 사업 좀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꾸 이권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네. 돈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2006년 민선 4기 때부터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많아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기초의원이. 뭐 그래도 일반 직장인만큼은 받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크게 보면요. 월정 수당이라는 게 있고 의정 활동비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예. 월정 수당 지금 받고 있는 걸 전국 평균을 내보니까 예. 광역 의원들은 3,943만 원, 기초의원은 2,538만 원. 예. 그거밖에 안 되나 그러지만 또 의정 활동비라는 게 있어요. 예. 의정 활동비가 광역은 150만 원, 기초는 110만 원. 예. 이걸 합쳐 갖고 내보니까 광역은 5,743만 원 연봉입니다. 예. 기초는 3,858만 원. 그런데 특히 인구가 많거나 재정자립도 높은 서울 같은 데 있잖아요. 예. 자, 우리 서울이 얼마냐면 6,378만 원입니다. 광역이. 아이고야. 기초는 4,378만 원. 거기 그 외에도요. 예. 뭐 해외 여행이라든지 여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의장은 서울시 의장 같은 경우는 월세 530만 원의 판공비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부의장이 260만 원, 상임위가 160만 원. 막 이러다 보니까 예. 이거 어지간한 월급 정의보다 훨씬 더 네. 보수가 많아져 버렸어요. 예. 물론 아이고. 그만큼
열심히 일하면 좋은데 네. 자꾸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작년 그 수해 때 뭐 저기 예. 해외 유럽 여행 가가지고 시끄러웠던 충북 도의라든가 그걸 비판했더니 레밍이라는 말로 그렇죠. 돌아오고. 그때 예. 레밍이라는 단어를 전 국민에게 알려줬죠. 근데 전 이 처음에 제가 14대 초선 의원 때 그 당시 뭐 경실련이나 시민사회에서 이 저기 의원들 지방 의원들 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가야 된다고 그쪽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가지고 뭐 토론회 가고 가서 네. 많은 논쟁도 하고 했는데 그걸 결국 돈 있는 사람만 하라는 소리냐. 그렇죠.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을 했던 거는 과거에 이제 소위 유럽 쪽에서는 귀족들만 했었어요. 이 지방 의원. 그때 무보수 명예직이죠. 네. 그래서 전 이건 당연히 저 급료를 줘야 되고 또 예. 그 지방 의원을 하려고 그러면은 들어가는 또 경비가 이래저래 많아요. 예, 예. 원칙적으로는 지역 구민에게 뭐 부주도 못하게 돼 있지만 예. 자기 딸 결혼할 때 부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거 안 합니까? 예. 그 지금 사문화돼 있는 그 법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저기 참고로 서울시 의회 의장이 그 예우가 무슨 급인지 아세요? 의회 의장은 시장하고 같아요. 네. 장관급이에요. 어. 서울시 의회 의장은. 그렇군요. 예, 서울시 의회 부의장은 차관급으로 돼 있어요. 서울시 의원들이 대개 1급, 2급 예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야도 저 의회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불신이 뭐 국회부터 해서 지방의회까지 만연해 있어 그렇지. 이 정도 그분들에게 활동비 지급하는 걸 가지고 뭐 그렇게 저기 그 배합하거나 낭비라고 네. 그 사람들이 제대로 뭐 예산을 제대로 쓰이게 하고 하는 거 따지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부러워서 그런 겁니다. 부러워서. 예. 시민들을 바라보는 그런 행정들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행정구역 단계가 말이죠. 이 통신이 별로 발달 안 하고 하다. 네. 예. 뭐 옛날에 전화도 제대로 안 되고 왜 네. 그 시절에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구시 읍면동 뭐 이래가지고 예. 이게 지금 얼마나 이제 통신이 발달하고 예. 굳이 이럴 필요가 있냐. 예. 한 단계를 줄여야 된다. 예. 그러니까 광역을 예. 이제 없애고 이제 말하자면 한 전국을 네. 한 100개 정도의 예. 기초단체를 중간 단체를 놓고 네. 그 밑에 이제 기초단체 비슷하게 가는 게 네. 한 단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거는 벌써 이런 행정 체계가 만들어진 게 일제 때 만들어진 거예요. 예. 시도 이런 광역단체를 없애고 기초단체 여러 개를 좀 하나로 묶고 해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는 우리 시각에는 일리는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그 개선한다는 게 쉬운 노릇은 아니죠. 행정구역 개편은 굉장히 복잡한 이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자치제의 현재 문제점 중에서는요. 이 기초의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일 기본 단위가 제일 인구 너무 작은 데들이요. 그런 데들도 7명이에요. 의회가 의원이. 근데 의회가 7명이서 하면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 상임위원장 들으면 전부가 다 간주예요. 과연 7명으로서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지적이 계속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시. 예를 들어 서울시라든가 울산시 거기에도 구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참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에요. 기초의원들이 한때는 또 급여를 안 받던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급여를 안 받았죠. 무보수 명예직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회의 있을 때만 주는 거마비만 줬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첫째는 응답하라 1987 드라마보다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 정치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자, 정치 고수 중에 고수 두 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SBS 임광기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유인태 의원님 미국 다녀오셨다고요? 잘 다녀오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잘 계시고요. 몰래 나 서부만 갔다 왔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이후에 개각설이 나오는데 말이죠. 정부 출범하고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개각 이야기가 슬슬 나올 때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니 뭐 1년하고 벌써 그만두냐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새로 또 장관 세우면은 인사청문회 거쳐야 되는데 이 지난한 과정 과연 뭐 순탄하게 갈 수 있을지 의문인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 1년 됐으면은 이제 뭐
좀 평가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조금 그 동안에 그 뭐 제대로 성과를 못 낸 분들 예.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예. 개각 필요성은 있겠죠. 예. 그 가장 잘한 장관, 못한 장관 꼽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제가 그 에이, 정말 내기셨는데 또 뭐 또 정치 고수신데 딱 보면 나오실 거 근데 아닙니까? 여론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 뭐 이렇게 여론조사 한 걸 보니까 예. 그 높은 고공 지지를 유지하면서도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점수가 낮은 예. 분야는 그 해당 부처장관한테 예.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닌가. 뭐 저기 그 자료 보시면 나오니까 저한테 그 어느 장관이라고 이름 들을 생각은 마시고. 저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여성가족부가 지금 꼽히고 있는데 교육부도 개각 대상으로 그때 꼽히고 점수는 있고요.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 신뢰가 아주 낮았죠. 아, 그래요? 아니, 그 네, 김상곤 교육감하면은 김상곤 그 교육부 장관 사회부 그 조금 더 주민들에게 점수를 달라고 그래서 예. 재선하려고 예. 하면 그 자꾸 지방자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치가 워낙 불신을 받다 보니까 예, 예.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은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 관전민비라고 그래서 예, 예. 이 관의 그 문턱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그래도 뭐 이게 구의회가 있고 기초의회가 있고 하니까 요새 공무원들 그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옛날하고 비교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한번 하고 상대적으로 지금이 얼마나 좋은 세월인가 지방 자치가 실시되고 나서 좀 그렇게들 보셔야 될 아, 거예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광역의회는 뭐고 기초의회는 뭐고 이걸 나눌 이유가 뭐가 있는지. 네, 일단 기초 단체가 있고 광역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예. 시도 그러니까 광역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17개 시도가 있습니다. 네, 서울, 거기를 이제 부산, 뭐 광역 경기. 자치단체라고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거기 밑에 있는 시, 군, 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기초의회가 있는 거죠. 강남구청장, 예, 뭐 혹은 뭐 그렇습니다. 아산시. 어디 군주 밑에 군청이라든가. 예. 그래서 양쪽에 투 트랙으로 해서 같이 나가는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일반인들은 잘 헷갈리니까 예. 왜 그럼 우리 성남시 분당구에는 구의회가 없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예. 그런 구는 예. 기초단체의 구가 아니죠. 그렇죠. 기초단체는 거기는 성남시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시 산하에 구를 둔 거지. 뭐 지금 뭐 서울에 있는 이런 자치구하고는 다른 성격의 구죠. 그렇습니다. 예. 주민을 대표하고요. 기초단체의 중요 사항을 의결 심의하고 예. 특히 예산 결산요. 그다음에 자치행정 감시하고 예.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요즘에 보면 기초단체가 보면은요. 뭐 둘레길이라든가 예. 뭐 축제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물론 뭐 예산을 뭐 낭비하고 이런 것들도 지적이 있지만은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를 쳐다보지 않고 주민을 그러니까 자기네 그 군 정말로 제대로 할 만한 사람들은 월급이 없으니까 출마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조금 뭐 좀 사업 좀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꾸 이권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네. 돈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2006년 민선 4기 때부터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많아요. 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기초의원이. 뭐 그래도 일반 직장인만큼은 받지 않을까 자, 싶은데. 거기에 크게 보면요. 월정 수당이라는 게 있고 의정 활동비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예. 월정 수당 지금 받고 있는 걸 전국 평균을 내보니까 예. 광역 의원들은 3,943만 원, 기초의원은 2,538만 원. 예. 그거밖에 안 되나 그러지만 또 의정 활동비라는 게 있어요. 예. 의정 활동비가 광역은 150만 원, 기초는 110만 원. 예. 이걸 합쳐 갖고 내보니까 광역은 5,743만 원 오. 연봉입니다. 예. 기초는 3,858만 원. 그런데 특히 인구가 많거나 재정 자립도 높은 서울 같은 데 있잖아요. 예. 자, 우리 서울이 얼마냐면 6,378만 원입니다. 광역이. 아이고야. 기초는 4,378만 원. 거기 그 외에도요. 예. 뭐 해외 여행이라든지 여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의장은 서울시 의장 같은 경우는 월세 530만 원의 판공비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부의장이 260만 원, 상임위가 160만 원. 막 이러다 보니까 예. 이거 어지간한 월급 정의보다 훨씬 더 네. 보수가 많아져 버렸어요. 예. 물론 아이고. 그만큼 열심히 일하면 좋은데 네. 자꾸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작년 그 수해 때 뭐 저기 예. 해외 유럽 여행 가가지고 시끄러웠던 충북 도의라든가 그걸 비판했더니 레밍이라는 말로 그렇죠. 돌아오고. 그때 예. 레밍이라는 단어를 전 국민에게 알려줬죠. 근데 전 이 처음에 제가 14대 초선 의원 때 그 당시 뭐 경실련이나 시민사회에서 이 저기 의원들 지방 의원들 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가야 된다고
그쪽이 주장을 했어요. 왜 저는 그거 가지고 뭐 토론회 가고 가서 네. 많은 논쟁도 하고 이분 하면은 또 경기도 교육감 하면서 무상급식도 도입하고 혁신학교도 도입하고 그래서 상당히 신망이 높은 편인데 왜 이렇게 또 힘을 못 쓰는 건지. 하여튼 지난번 대통령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예. 각 항목별로 조사한 걸 보니까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은 걸로 나와요. 아주 점수가 낮게 나왔고. 그래요. 뭐 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뭐 아시다시피 뭐 몇 가지 요새 미세먼지나 뭐 이런 거에 대해 또 지난번에 뭐 저거 뭐죠 쓰레기 왜 대란이 뭐 그거 대처도 그렇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 국민들이 참 그거 보면 날카로워요. 예. 대통령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고공으로 달려도 그런 데서는 또 탁탁 짚는 것 같아요. 네. 민생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니까 말이죠. 예. 임광기 논설위원님도 한번 제 평가해 주시죠. 생각에는 누구보다도요.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인기는 굉장히 높은데 지금 장관들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장관들에게 책임 정치를 한다고 권한을 많이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해요. 어느 장관 할 것 없이 존재가 잘 안 보이는 것이 임명은 했는데 권한도 주고 책임도 물어야 되는데 지금은 권한보다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서 그게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자, 뭐 지방자치 좋죠. 뭐 명분이야 풀뿌리 민주주의. 또 사실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가서 동네 살림을 챙기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그림을 우리는 떠올렸다가 지금은 말이죠. 뭐 굳이 있어야 하나. 그게 저는 아마도 정당 공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시장 군수 중앙에서 임명해가지고 와서 한 1, 2년 있다가 가는데 그 사람은 어디 더 좋은 자리 가고 승진하려고 중앙만 쳐다봤지 주민 쳐다봤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뽑힌 사람들 어떻게든지